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음만 진행하는 본격 임직장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79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서빈님 함께하고 있고요. 네. 30분 30답 서빈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처음 봤던 것들 얘기를 쭉 해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ቻ프터 3 영화들 이야기인데요. 네. 16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오프닝 장면은? 저는 김지훈 감독님의 달콤한 인생입니다. 그냥 제가 이걸 어렸을 적에 어둠의 경로로 봤었죠. 왜냐하면 이게 청불이고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난 이거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안 나면 네. 추석 특선인지 저기 특선인지 명절 특선 영화로 심야 시간대 줬어. 아 진짜요? 아 그때는 원래 가능하죠. 그 시간대는. 네. 그렇죠, 그렇죠. 오. 19금 녹음 막. 그렇죠, 그렇죠. 박으면 되니까. 그 명절 특선 영화로 봤던 것 같아. 이 영화를요?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지만 가족들이 같이 보니까 쉽지 않지만 보지. 그래서 저는 그때 봤었는데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게 오프닝에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어느 맑은 봄날로 시작을 해서 이제 물을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라고 하는 이제 오프닝을 시작하는데 저는 말 그대로 그 나레이션의 문장 자체도 너무 좋았었고 이병헌 배우님의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더 좋았던 이유가 그 오프닝이 더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 나무가 이렇게 싹 흔들리는 걸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병헌 배우가 그 안에서 작중 선우였나요? 이름이? 그게 신민아 배우를 보고 처음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 오프닝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도 그러니까 영화 연출적으로도 완벽했고 메시지적으로도 저는 그 문장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그 오프닝 장면을 가끔씩 봐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도 이제 같은 포맷으로 해가지고 달콤한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까지 해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황정민 씨 나오잖아요. 아 백사장. 백사장. 그렇죠. 기억납니다. 인생 고통의 맞아요. 아이스링크에서 했던. 네, 아이스링크. 네. 이게 결말이 확실히 이제 다들 말이 많았죠 그 당시에는. 결말 얘기도 있었고. 결말 사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엔딩도 왠지 이걸 것 같기도 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넘어가서 가장 좋아하는 엔딩. 저는 오션스 13.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누가 최고의 3부작이 뭐냐 물어보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뭐 반지의 제왕도 있고 호빗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오션스 시리즈라고 우깁니다. 저한테 최고의 3부작은 오션스 시리즈예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 영화이기도 하고 정말 수도 없이 돌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오션스 13 그 엔딩은 정말 시리즈의 최고의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 영화 얘기를 이렇게 YC에서 할 기회는 없었는데 오션스 시리즈가 전 사실 맷 데이먼의 성장기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맷 데이먼이 아마 오션스 11에서는 가장 어린 친구로 이제 합류를 했다가 점점 성장을 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맨 마지막 엔딩이 다가올 때쯤에 맷 데이먼 대사가 See you when I see you라는 말을 하는 게 그 대사도 너무 멋있었고 저는 이제 보게 되면 또 보자라는 식으로 내가 널 보게 되면 또 보자라는 식으로 직역을 하자면 그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영화 내에서 고통받았던 심사위원 한 분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전 이 오션 13 영화 자체 좋아하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던져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게 던져놓은 것들도 있어요. 왜 저 장면이 왜 나오지 지금? 근데 그걸 다 회수를 해요. 한 장면도 빠짐없이.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었고 그래서 심지어 그 금액에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다 보니까 되게 약하다 보니까 근데 11이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왜냐하면 오션스 12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11에 대한 어떤 그런 11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엔딩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 보고 나면 기분 좋아요. 딱 끝났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딱 저희가 이제 방송에 못했던 거는 오션 시리즈가 지금 다 이제 OTT에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쉽습니다. 이게 없는데 근데 참 웃긴 게 네네. 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오션스 8이었죠. 네. 스피노프 이 작품은 그거는 좀 쿠팡에서 보실 수 있긴 있어요. 맞아요. 스트리밍으로 어디 있을 거예요. 네, 쿠팡에 있군요. 네, 있긴 있네요. 저는 별로 그 영화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파란 녹색 불은 켜셨어요? 그럼요. 그건 켜야죠. 그건 켰습니다. 네네. 녹색 불은 켰지만 그만큼은 아니다. 네네. 그냥 그 신호등 평가, 그냥 그 키노라이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 전 좋은 것 같아요. 영화가 별로긴 한데 그래도
녹색 불이야가 있고 영화가 괜찮은데 빨간 불이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저는 평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는 별로인데 그냥 그랬다. 저는 그거는 근데 그냥 저는 오히려 그 시리즈의 시그니처 초반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데니 오션이 죽은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루벤도 잠깐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쉬웠어요. 저는 약간 그거였어요. 어떤 성취와 과제를 남겼느라고 이제 제목을 썼었는데.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구성을 했고. 그쵸, 맞아요. 왜냐면 이제 단순한 미러링한 느낌이 들게만 해버렸다. 그러니까 인물이 섭외되는 이유나 과정, 뭐 물건 훔치게 도기, 전술 자체도 느슨하고. 맞아요. 차라리 이거라도 좀 빡빡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맞아요. 이거 너무 느슨하고. K-pop 무비로서가 난도가 낮아. 네, 맞아요. 뭐 훔치는 난도가 생각보다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션스 시리즈는 진짜 난이도 너무 높고, 근데 그걸 되게 유쾌하게 풀어가면서 전 또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리. 그 사람들 간의 의리. 캐릭터 간 연대도 낮아.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워요. 많이 안 왔습니다. 다 뭔가 낮고 이제 또 거기에 그 K-pop 무비의 함정이죠. 우연성에 기대는 함정. 있죠. 이게 너무 많은 거니까. 맞아요. 이러니까 여기서 한계 지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주지 않았는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좋게 갔었는데 아쉬운 점 많이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간에 다음 지점 한번 넘어가서 다음 질문은 18번째 질문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배우입니다. 근데 이건 저 너무 힘들었어요. 누굴 골라야 되나? 뭐 여러 명 고르시는 분도 있어서요. 그래요? 근데 저는 뭔가 여러 명을 고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딱 이 배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머리 뒤에 떠다니는 배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는 한석규 배우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석규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젠가 이제 메모장을 많이 쓰다 보니까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이유는 정확히 꼽을 수는 없는데 그냥 뭔가 한석규 배우의 연기같이 나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 과정이 없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느낀 거였어요. 근데 물론 한석규 배우님의 그 배우로서의 모습과 삶의 실제 모습은 다르겠죠. 근데 저는 그냥 그 연기하는 배우로서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론 목소리도 좋으시고 연기도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서도 그냥 그 연기처럼 늙고 싶다. 무슨 느낌인지 저도 모르겠으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석규 배우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 한석규 배우가 이제 저는 성우 팬이니까. 네네, 그렇죠. 성우 팬 출신에게는 이제 아무래도 전속 성우로 KBS 데뷔했다는 게 사실은. 그래요? 저 그건 몰랐어요. 네, KBS 전속 성우캐 출신이에요. 그래서 진짜요? 네, 뭐 어디 탤런트 출신 아니고 성우캐 출신 22기로 그 이후에 이제 MBC 공채가 된 거고. 그렇게 넘어가신 거구나. 이듬해 이제 1년 6개월 정도 성우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를 주로 했어요.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 지금 현재 뭐 대성우라면 예를 들면 김승준 성우처럼 뭐 이름 알려준 뭐 정말 뭐 투니버스의 황금기 같은 성우님. 그러니까 그 성우 쟁쟁한 성우분을 같이 동기였는데 이제 하도 이제 선배들이 이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배우로 가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배우로 갔고 배우로 가면서 이제 바로 처음에 이제 그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도 있고 서울에 그죠. 그게 제일 컸죠. 서울의 달이 제일 크고 넘버 3 나오시지 않나요? 넘버 3 나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지금 이번에 MBC 드라마 출연하셨잖아요. 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과거 MBC 출연작 마지막 작품이 95년작의 호텔. 네, 그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이제 MBC 드라마 출연하는 거니까 그 이후로 거의 이제 영화를 위주로 했었고. 그렇죠. 설령 드라마를 해도 이제 저기는 SBS 많이 하셨죠. SBS 드라마잖아요. 뿌나나 그 낭만 닥터 김사부 그렇죠. 그런 거 다 SBS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BC로 돌아와서 근데 초창기 때 이제 기자간담회인가? 그 MBC 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하실 때요? 네. 진짜요? MBC 드라마 맨 처음 초창기 때 이야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기억이 남네요. 좋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도 평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평이 나쁘지 않아서 아직 못 봤는데. 저도 못 봤는데 이건 좀 모아서 이게 좀 쌓이면 보려고. 저도요. 드라마 그 맛이 있잖아요. 드라마 좀 쌓여서 보여야 돼. 저도 이게 처음 보면은 8화 정도 나왔을 때 맞아요. 거기서 이제 남들 좋다고 했을 때 슬슬 이제 8화부터 따라가면은 딱 대충 맞아요. 딱 결론이 맞거든. 맞아요. 8화부터 따라가면 딱 그쯤. 난 이게 마지막에도 같이 즐겼을 거든. 맞아요. 한 8화 정도부터 보면. 맞습니다. 나도 딱 한 그때 좀 더 돌아볼까 싶기도 하고. 그럼 다음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외국 배우. 이건 좀 고민 안 했어요. 예. 그냥 무슨 딱 한 분. 필립 세이머 호프만.
제가 이 배우님을 처음 본 게 그러니까 제가 각인을 한 게 미션 임파서블 3. 아 저도 사실 그렇긴 해요. 그때 딱 인식이 됐는데 그때도 인상적인 연기였어서 잊을 수가 없었는데 그 뒤로 뭐 막 모스트 원티드맨, 뭐 다우트, 뭐 카포티 이런 걸 제가 찾아보면서 옛날 작품들 찾아보게 되지만 저도 약간 영화를 볼 때 약간 도장 깨기식으로 보거든요. 감독 하나 정해놓고 필모 다 깨기 아니면 배우 잡아놓고 다 깨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 배우님 거는 제가 다 일부러 깼던 것 같아요. 나중에 부기나이트도 나중에 보고. 네 맞아요. 나중에 보게 돼요. 나중에 봤잖아 부기나이트도.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배우님은 정말 다른 대체 배우가 전혀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거의 유작에 가까운 마지막의 작품이 헝거 게임이잖아요. 그게 제일 아쉽죠. 사실 그렇죠. 헝거 게임이 워낙 갈수록 사실 첫 두 작품까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작품적으로. 근데 이제 마지막이 이제 좀 약간 용두사미 시리즈로 가는. 제가 그래서 마지막 그 두 편 나눠서 했잖아요. 그걸 안 봤어요. 저 안 봤어요. 살짝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캐칭파이어가 전 제일 재밌었고. 이렇게 되면서. 아니 저는 그래서 그 모스트 원티드맨이 사실상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오프만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스트 원티드맨이 유작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심지어 개봉을 할 때도 거의 유작 완전 그거에 좀 많이 강조를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었죠. 아쉽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아들이 어떤? 쿠퍼 오프먼이 이제 리코리시 피자로 데뷔를 했어요. 이번에 2021년.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작품에서 리코리시 피자로 데뷔작이 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폴 토마스 앤더슨의 페르소나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마스터 때 그렇죠. 그 부기나이트도 그렇고. 네, 맞아요. 어떡하대 PT 그 감독님의 이제 그런 이제 정말 어찌 보면은 그 페르소나인데 아들을 데려왔더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재밌네요. 근데 거기서도 심지어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후보 올랐어요. 진짜요? 첫 연기로. 그러니까 야 역시 여기도 떡잎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세러데이 나잇에서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그 작품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 확 올라오고 있어.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왜냐면 어린 시절 자기한테 큰 인상을 준 영화로 부기나이트를 꼽았대요. 그래요? 아버지 연기를 그렇게. 네네네. PTA 감독 중에서는 이제 마스터랑 이제 펀치드럼 클럽. 네네네. 얘기를 했고 아무튼 아들이 데뷔로 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질문. 가장 좋아하는 영화 OST. 저는 이건 또 달콤한 인생의 로망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엄청 좋다고 얘기했지만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딱 처음 피아노 시작이 되면서 그 무거운 느낌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제가 오늘 이거 질문 마무리하면서 한번 더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눈물 날 것 같고 그냥 그 서럽고 처연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요 곡은 유키 구라모토. 로맨스는 유키 구라모토가 했죠. 그것만 있어서 그 전체 앨범 중에서 OST 앨범에서. 그 외에는 이제 달파란 음악 감독이나 장현규 음악 감독이 했었죠. 같이 했었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OST, 가끔 듣는 OST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 저는 이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라라랜드도 생각해보고 비포 선라이즈 그 선셋 시리즈 생각을 해보고 왜냐면 좋은 영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 어떤 로맨스 영화로서.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우리도 사랑일까입니다. 그러니까 YCU 추천해서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볼 때마다 더 깊이 있게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영화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YCU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겹치는데 하다가 그래도 저한테 최고의 로맨스 영화라고 한다면 이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극적인 이 로맨스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를 좋아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서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이건 쉬웠어요. 저는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신카이 마코토보다는 호소다 마모루예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은 조금 제가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저는 이분을 처음 인식했던 거는 디지몬보다도 저한테는 오히려 원피스 극장판의 한 편을 연출하셨어요. 근데 되게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시고 저는 뭔가 서사랑 캐릭터 그리고 그림체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높으세요. 그 본인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라
그래서 저는 가장 최근작이었던 그 용과 죽음께 공주는 괜찮았거든요. 오히려. 전 그냥 봤어요. 네, 전 오히려 미래의 미라이 뭐 이런 건 너무 별로였는데. 미래의 미라이가 별로셨구나. 아, 좀 별로였어요. 근데 괴물의 아이들은 별로였었어요. 괴물의 아이도 별로셨구나. 네, 그냥 저는 딱 아마 시간이 날리는 소녀 하고 막 썸머워즈 나오고, 늑대아이가 정점, 네, 늑대아이가 이렇게 정점 찍고 이럴 때는 좋았는데 그 뒤는 좀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 원피스 작품이 오마츠리 남작과 비밀의 섬.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무서워요. 원피스에서 심지어 그 약간 캐릭터도 같은 캐릭터가 맞긴 한데 그 작화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게 해서 저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처음 거의 초창기 때 하셨던 작품 중에 이제 콘티로 주로 출연한 콘티로 작품하셨던 게 꾸러기 수비대 옛날에 있었는데. 오, 진짜요? 꾸러기 수비대 진짜 재밌는데. 와, 진짜 옛날 작품. 네, 와. 그때 이제 TVN이 이제 이때 콘티를 해줬는데 거의 콘티인데도 거의 연출을 거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몇 편을 에피소드를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콘티에 작업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 감독도 이제 어찌 보면은 아카데미를 꾸준히 노리는 감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쪽으로 꾸준히 노렸던 후보 중에 하나예요. 네, 미래의 미라이도 그랬고. 그렇죠. 네, 계속해서 꾸준히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일본 감독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이제 아직은 일단은 저기 누구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지금은 두어 많은 게 유일한데 그쵸.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두 남자가 있지. 아무튼간에 신카이 마코토와 이제 근데 신카이 마코토는 서사를 항상 개나 주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여기 너무 엄청 소신 발언하고 있네. 아니, 전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작화 너무 좋고 음악 활용 뭐 그림 다 좋은데 서사가 너무 갈수록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항상 아쉬워하는 감독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재난 3부작이지 뭔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죠. 네네. 이제 좀 본연으로 좀 다시 한번 돌아오는 작품이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재난 3부작 말고 이제 진짜 뭔가 다른 작품으로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재난 관련된 작품도 있잖아요. 지금 3편이. 그렇죠. 스즈메랑 너의 이름은이랑 날씨아이 이렇게 세 개였죠. 그러니까 지금 언어의 정원 같은 게 하나 나올 때가 슬슬 이제 될 맞아요. 언어의 정원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근데 사실 제가 19년부터 이렇게 뭐라고 했지만 저도 날씨아이와 아이맥스로 봤거든요. 3번 봤고 엄청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면서 봤어요. 그렇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감독님 세계관에 약간 이세계적인 세계관이 있죠.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과연 이게 그러니까 호소담으로는 사실 이거를 좀 많이 비교되긴 한데 이 같은 이세계물을 다루더라도 좀 다르죠. 맞아요. 조금 달라요. 느껴져요. 확실히. 호소마무로 감독님은 항상 뭔가 그 사이버 세계라고 할까요? 거기에 항상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첨단 느낌? 그런 걸 항상 다루세요. 그래서 항상 그 연출하는 기법이 보면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희한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있어요. 맞아요. 이파 저파가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질문 넘어가서 네. 자, 가장 좋아하는 배드씨입니다. 제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죠. 네, 저도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그냥 뭔가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른다는 저는 어바웃 타임의 배드씬. 물론 그게 막 다 표현된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을 돌려가면서 계속 그 장소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 유쾌함과 이 영화 자체 무드랑도 잘 맞고 그래서 되게 웃으면서 봤고 좋았던 배드씬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무튼 여러 이유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배드씬에 대해서 귀엽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영화가 네. 저는 예전에 그냥 여사친이랑 봐가지고 나 이런 내용이 나온지도 몰랐어. 놀라셨겠는데요? 뭐야 이거 이런 내용이 나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 근데 사실 제가 요걸 준비를 하면서 제 친구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너는 뭐 가장 그게 뭐가 있냐? 자기 은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은교 그 음을 따라 생각해보니까 그때 충격적이었던 사실이에요. 파격적이네. 너무 놀랐어요 그때. 왜냐면 그 당시 지금도 사실 드물긴 한데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저번에 전람 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쵸. 네. 이게 청불의 이 홍보가 그 당시가 다 벗는 걸로만 다 홍보가 2010년대 초반 딱 그랬죠. 맞아요. 은교도 그랬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떠가지고 여자 배우들은 그걸로 떠가지고 뭐 스타가 된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도가 나오고 뭐가 좀 별로였어요. 별로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좀 그랬는데 아무튼 은교는 그래요. 네.
아무튼 다음 질문 넘어가서 네. 24번째 질문입니다. DC 영화 대 마블 영화. 아이 무조건 마블이고. 지금의 마블은 아니고요. 지금 마블 말고. 그럼에도 저는 지금 마블 영화가 나오면 무조건 챙겨보긴 합니다. 근데 극장은 안 가죠. 굳이 아이맥스로 안 봐요. 안 보는데 이제는 디플로 보죠. 디플로 봅니다. 이거 저희 방송 때문에 이거 본 거 아니었어 이번에는? 어떤 거요? 데드풀은 저희 방송 때문에 몰라. 아 근데 원래 그건 보려고 했어요. 데드풀은 몰라 했어요. 데드풀은 몰라 했는데 지금 저희 내년에 그거 하긴 해야 되는데 캡틴 아메리카 새 거. 아 근데 그건 근데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떻게 이제 디즈니가 이제 교통 정리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DC가 영화적 완성도 이야기 말고 그냥 캐릭터만 봤을 때 마블에 있는 캐릭터들과 DC에 있는 캐릭터들을 봤을 때 저는 뭔가 그냥 개인적으로 마블에 있는 캐릭터들이 저랑 더 잘 맞는 느낌이에요. 아싸리 그냥 이거 초반에 설정 짤 때 그냥 그대로 했으면 그것대로 했으면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 아무튼 방패 줬잖아요. 네, 그죠. 그 사이에 일이 뭐 드라마에 있긴 하지만 있죠. 그거는 진짜 조금 무시를 하더라도 그냥 이 사이에 이야기를 그러니까 세계관은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이야기로 그냥 언급해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차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깔끔하죠. 지금 드라마로 빠지면서 그 세계관은 좀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 세계관도 어떤 뭐 존중하고 그러는데 이 세계관을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는 순간 망한다. 좀 이상해질 거예요. 욕을 뭐 누군데? 그죠. 누군데라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또 이제 썬더볼트 맡은 배우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해리슨 포드가 맡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럼 해리슨 포드 보면서 이 사람 다른 인물인가가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죠. 우리 맨날 그 11호에서도 나오고 다 나왔던 분인데 다른 배역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마블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서 25번째 질문. 가장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저는 뭐 거의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외국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시고 한국은 김지훈 감독님 잘 좋아하고요. 놀란 감독님한테는 제가 그냥 많이 배웠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그냥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비선형적 시간 구조로 만드는 플롯과 그냥 플롯이라는 것, 플롯을 갖고 노는 방법, 플롯으로 뭔가 편집을 해서 뭔가 보여주는 방법 이런 거를 놀란 감독님 다 배웠고 그리고 김지훈 감독님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고 그 미장센과 음악은 저한테는 한국 최고의 감독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미장센 하면 지금 이제 박찬욱 감독님도 이야기 나오고 당연히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나오지만 저는 그래도 김지훈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시네21 한창 많이 보고 막 이랬을 때는 항상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요 세 명의 감독이 항상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뒤로 많이 빠지셨죠. 인랑 되고부터 이렇게 좀 되셨는데 뭐 거미집도 저는 그래도 너무 괜찮았었고 뭔가 좀 다시 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제가 또 김지훈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냈다가 답장을 받은 적이 한번 진짜요? 네. 고등학교 때 제가 원래 영화를 하고 싶었어 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메일 주소를 제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보냈는데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감사했고 근데 그때가 아마 악마를 보았다 개봉 그때쯤일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흥미로운 거는 이제 놀란 감독이 차기작을 이제 2020, 발표했죠. 2026년쯤에 이제 아무튼 아직은 엄청 어떤 플롯인지는 정확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쯤에 내보낼 건데 문제는 워너 쪽에서는 계속 돌아와라 했다고 해요. 그래요? 뭐 놔줄 때 던지고 그러니까요. 놔줄 때 던지고 오펜하이머 상 받으니까 그냥 다시 계속 돌아와라. 이번에도 뭐 유니버셜이랑 또 함께 하기 때문에 집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어렵죠. 쉽고. 그 김지훈 감독님 그리고 아마 차기작이 편혜영 작가님의 홀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하신다고 해서 좀 궁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미집이 개봉 시기가 좀 애매했어요. 추석 때 했었잖아요. 이건 추석용 영화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걸 포스터는 무슨 코미디 영화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전혀 아닌데. 물론 웃긴 장면도 있고 블랙 하지만. 코미디죠. 네, 그렇죠. 블랙 코미디가 한데 뭔가 추석 때 깔깔거리면서 웃을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붙어버렸으니 당연히 흥행이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11월 그러니까 10월 11월령인데. 그렇죠. 영화 자체가 괜찮았거든요.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추울 때 봐고 그래야 돼. 맞아요. 이게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왜냐면 그때 막 개봉했던 영화는 뭐 1947 보스턴이 있었고. 그렇죠. 보스턴에 천박사까지. 그리고 거미집이랑 세계 3파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밀리죠. 그럼 밀릴 수밖에 없는 선택지였어요. 애초에. 맞아요. 요즘 이번에도 설 연휴 딱 하나만 해가지고 추석 연휴 때 딱 하나만 해서 하나 남았잖아요. 뭐 했었죠? 베테랑 2. 이번 추석 때.
와, 그걸 제가 추석이랑 것도 잊고 있었어요. 배짱도 맞아요. 아무튼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올해 추석이 왜 무주공산 다시 하나밖에 안 되냐? 작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작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씨 안 되겠다라는 그쵸. 아는 거죠, 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처럼 어차피 극장이 뭐 요즘 뭐 많이 애초에 제작이 안 되고 있는 판이면은 좀 분산해서 개봉해라. 맞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이제는. 옛날엔 뭐 한 주에 메이저 배급사가 뭐 두세 개씩 개봉하고 그랬던 시절이지만 그때는 많았죠.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영화를 그렇게 선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쌀 때는 한 주 세 편씩 막 보고 그랬어. 근데 요즘은 나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그렇죠, 맞아요. 보지. 안 그러면 아예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특별한 질문들입니다. 네. 질문 챕터 4 소설가 자 이제 매번 나올 때 매번 나오는데 타이틀에 들어가죠. 이 질문을 이제 안 드릴 수가 없죠. 왜 하고 싶은지. 요거는 있죠. 제가 이유가 있는 게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전공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자퇴를 딱 때려버리고 근데 이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제가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원래는 제가 아까 잠깐 앞에 말했던 것처럼 영화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냥 뭔가 그냥 창작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뭔지 모르게. 그래서 그때 자퇴하고 나서 이렇게 있으면서 20대 중반 초중반이니까 그때 시 소설 뭐 시나리오 그다음에 영화 연출도 해보고 배우로도 서보고 연극 무대 감독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창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가능한 것들은 다 해봤어요. 근데 해보다 보니까 소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가장 맞는구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 당시 김현수 작가님의 책을 읽은 것도 큰 영향을 저한테 줬었고요. 그때 읽으면서 더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때도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정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노트북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뭔가 집에 연필은 있고 원고지는 앞에 가서 그러니까 문고방문가 가서 사면은 몇백 원을 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원고지에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소설가가 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면 어차피 여기서 연장선상. 네네네네. 아무튼 이제 분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글 쓰는 것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었을 건데 순수 문학 소설로. 그렇죠. 보통 순문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이제 매력이 뭐냐 물어봐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순문학에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누가 저한테 제가 소설 쓰고 싶어요 하면 장르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순문학 씁니다.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재미없는 거 있어요. 하면 다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순문학. 왜냐하면 이제 한강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 순문학 계열이시니까. 그런 걸 저는 쓰는 이유가 이게 사람 냄새가 진짜 타 장르보다 물씬 나는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순문학에서는 사람과 그 어떤 삶을 다루게 되는 것이 순문학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장르보다 더 집요하게 그걸 물고 늘어지는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애정이 저도 많이 가고 그래서 항상 저는 장르 소설을 잘 못 쓰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제가 이 방송이 사실 중요한 이유가 전 요즘 또 한강 작가 때문에 네네네네 방송국들이 여러 가지를 끌어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방송국의 파묘라고 이제. 진짜요? 네네네. EBS에서는 이번에 뭘 올렸냐면 96년도에 했던 이제 그 한국기행인가 뭔가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한강 작가가 20대 중반인 시절 때 진짜요? 여수 그 소설 썼을 때 네, 여수의 사랑. 그 소설 쓰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여수 다시 방문하는 거를 그 투어 형식으로 이제 영상 에세이처럼 이제. 진짜요? 네, 그걸 올린 거예요. 96년도 다큐멘터리를 올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여수의 사랑은 의미가 있는 게 한강 작가님 아마 첫 책일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설집이 아마 여수의 사랑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수시도 난리 났잖아요. 여수시. 진짜요? 기념관은 뭐 하겠다니 막 난리가 아닌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끌어올려지는 거서 이 질문들 지금 하고 있는 질문들이 우리 한 30년 뒤에 잘 쓰겠습니다. 내가 잘 써야지. 내가 써야지. 알겠습니다. 편히 쓰십시오. 아무튼간에 다음 질문 넘어가면은 28번째 질문입니다. 글이 그러면 안 써질 때 나만의 영감이 떠오르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글 쓰는 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 뭔가 소설이 쉽게 풀려간다 혹은 글 쓰는 일이 쉽다라고 하면 저는 그 순간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걸 지표로 삼습니다. 이게 쉽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앉아서 쓰려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뭐 안 풀려도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서 그냥 1시간, 2시간 계속 앉아 있다 보면 뭔가 또 풀리는 거 있지만
그럼에도 영감이 필요하거나 꽉 막힌다고 한다면 저는 사람을 만납니다. 무조건 만나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이랑 노가리 까면서 술 한잔 먹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 했지만 그냥 술을 먹는 거죠. 술을 먹고 그게 저한테 큰 영감을 주고요. 그러니까 영감을 준다기보다는 되게 단서를 줘요. 그리고 소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저한테 비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소설을 쓴다고 방 안에서만 이렇게 앉아서 글 쓰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도 그냥 길 한 번만 걸어봐도 곳곳에 단서가 다 있고 소재가 다 있고 영감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감각해내고 그 예민하게 뭔가 바라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안 써진다 그러면 나 술 먹습니다. 안 써주면 술 드신다. 네, 많이 먹습니다. 네. 그 약간 이제 뭔가 잘못되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거기서 뭐 글을 싹 다 그냥 갈아엎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렇게 제가 만약 플롯을 짜고 뭐가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술술 나가고 뭐가 잘 된다. 그럼 제가 지금 문장을 잘못 쓰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 중에서 같이 이제 등단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소설이 뭘까? 소설이 왜 이렇게 어렵지? 항상 이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항상 같이 하는 얘기가 야 소설이 쉬우면 우리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쉬우면은 이제 어디서 다른 데서 이미 다 써져 있거나 이미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큰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나 더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위에 것만 다루고 있는데 밑에 더 뭐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심층적으로 뭐가 있는데 이걸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쉬운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쉽게 풀어내려고 가벼운 방식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되게 위험한 방식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 얘기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저는 술 먹고 작업은 절대 안 해요. 술 먹고 글은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안 쓰는 게 제 어떤 철칙 중에 하나라서 술 먹고는 안 써요. 그러면 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 네, 왜냐면 다들 저한테 궁금해. 제가 맨날 술을 먹으니까 그럼 언제 쓰냐고. 근데 맨날 술을 먹는데 한 2달마다 신작을 갖고 와요. 한번 봐줄래 이러니까 저는 밤새 그러니까 밤에 6시쯤 나가서 술을 먹는다 치면은 먹고 와서 자죠 바로. 자고 다음날 1-2시쯤 느긋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해장하고 카페 가서 한 5시간 글 쓰고 다시 술 먹으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내는 편이에요. 네. 시간이 될 때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서 29번째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글에 담는 것과 독자의 반응을 염두에 두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둘 다 너무 중요하고 어떤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무조건인데 그래도 저는 작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독자가 있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장르가 완성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는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그래서 내가 이걸로써 뭘 하겠느냐가 있어야지 뭔가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한다? 그거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질문을 어디서 찾았냐면 그냥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 진로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보통 이런 거 뭐 속설한테 막 던지시나봐요. 진짜요? 근데 아까 전에 똑같잖아요. 감독님한테 질문하는 맞아요. 감독님한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관객을 생각하느냐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 거죠 뭐. 근데 요게 그거랑도 비슷해요.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했던 인터뷰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영어는 정확히 안 나지만 영화도 뭐 모두를 위한 영화는 없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모든 소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작품을 다 좋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히 쓰게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상업 영화 씬에서는 좀 다르죠. 이게 어쩌면은 가장 다수를 공략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옷을 시키면 옷이어도 약간 이제 기성복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너무 이제 디자인이 일단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고 다닐 수 있는 옷. 그렇죠. 예를 들어 그냥 스파 브랜드에서 나오는 옷인데 너무 막 화려하다, 너무 입기 어렵다. 그러면 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소설 쪽에서는 웹소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재하시는 분들은 댓글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어만 봤어요. 저도 제 주변에는 안 계셔가지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30번째 질문이고, 그러면 최근에 읽으셨던 책 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은 뭐고? 그러니까 요 질문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냥 저한테 중요한 책을 할까 아니면 추천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뭔가 아까 이제 29번 질문 똑같네요. 네네. 작가의 생각이냐 독자의 반응이냐 시청자의 반응이냐. 왜냐하면 추천이라고 한다면은 요 작품을 제가 뽑을 것 같은 게 이주란 작가님의 별일은 없고요라는 작품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단편집인데 그냥 읽고 나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아려요. 그리고 제가 울기도 많이 울면서 읽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이게 보통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큰 일은 겪은 인물들이 나와요 항상. 근데
보통 소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은 아니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그 사건을 겪은 그 시점을 쓴단 말이에요. 그 인물이 뭐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준환 작가님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큰일을 겪은 인물들이 어느 정도의 치유의 시간을 가진 후에 시점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동안 그 인물이 겪었던 순간들, 힘든 순간들 묘사를 거의 없고 그냥 삶을 유지하다가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 있잖아요. 아무리 뭐 몇 년 전의 일이라도 힘든 일을 하면 그런 장면을 담거나 아니면 그 후의 삶에 대해서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소설을 읽고 나면은 마음에 남아요. 소설이. 뭐 막 문장이나 이런 게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소설이 그냥 마음속에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라서 저는 이주란 작가님의 별일은 없고요를 항상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순소설이지 분류 따지면. 네, 순문학입니다. 네네네. 아니 여기 서평 보니까 막 이제 저기 박상영 작가도 있네요. 근데 박상영 작가님도 순문학이세요? 네. 함부로 무엇을 알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고통을 그저 바라볼 줄 아는 이주란의 소설을 나는 사랑한다. 맞습니다. 정말 저는 이주란 작가님이 계속 더 많은 걸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다른 거는 최근에 나온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여기 제가 쓰신 거. 네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그게 되게 그것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중편, 장편 제가 수면 아래는 아직 제가 못 읽어봐서 그런데 단편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른 아버지는 아마 첫 소설집이시고 아마 근데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건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 작품 소설집이 요 별일은 없고요라서 요거 두 작품 책을 사셔서 아마 단편이니까 한 편 읽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점에 자주 이제 다들 이제 가시는 분위기가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는 이주란 작가님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문학동네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상을 받으셨구나 여기서. 네. 그리고 아마 별일 없고요는 그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을 겁니다. 네. 문학동네는 지금 제일 바쁜. 많이 바쁠 거예요. 지금 거기는 아마 그 뭐지 에디션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맞아요. 이제 어차피 지금 아무튼 계속 제보는 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몇 세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또 다른 표지에 다른 버전의 다른 디자인의 이게 조만간 나오겠죠. 참. 그거를 사야겠어. 아무튼간에 자 이제 저희가 30분 30답을 딱 진행했는데 뭐 어떻게 진행하신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이번 질문지를 받고 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이렇게 돌아보기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근데 돌아볼 때 최고라는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뭐 최고의 어떤 장면, 최고의 오프닝, 최고의 엔딩 이런 것들이 되게 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좋았었고 또 특히 마지막 챕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아직 등단 작가도 아니고 아직 습작만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였어서 그리고 또 오히려 이걸 만약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제가 아직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런 의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등단하시면 뭐 저를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나와야죠. 시간 되게 항상 나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까지 서빈님과 함께한 30분 30답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엔 또 이제 YCU 정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11월부터 또 아카데미 후보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프렌티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후보들이 쭉쭉 이제 개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 다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